안녕하세요. 이번 예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예제에서 활용을 했었던 표면 분할, subdivision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 형태는 바로 이 보로노이 3D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유기적인 좀 불규칙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랩 인터섹션을 사용을 한 방식과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인터섹션을 활용한 방식,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의 형태의 차이점은 요 가장자리 부분에 메쉬가 만들어지는가예요. 자, 여기에 비랩 인터섹션은 이 부분의 끝에 메쉬가 안 만들어지는데, 자, 솔리드 인터섹션을 사용을 하면 그 부분까지도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로노의 형태를 만들 기본적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그냥 라이노에서 자, 박스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자, 원점에서부터 대략 2미의 크기의 형태로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는 제가 B랩으로 그래서퍼에 끌고 오고요. B랩. 자, 그 다음에 이 박스 주변에 제가 점을 몇 개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박스는 하이드 시키고요. 자, 이 박스 주변에 점을 몇 개 찍을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나중에 구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대략 이렇게 찍어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뒷부분에 저 멀리 날아간 애는 다시 좀 끌고 오고요. Z축으로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한 4개의 점, 그 다음에 윗부분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모두를 다 포인트라는 파라미터로 set multiple points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라고 검색을 하시고 방금 불러드렸던 점에다가 구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크기가 지금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레디어스 1이 너무 작으니까 자, 여러분들 저 박스 만들었던 스케일대로 구의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크지 않게 뭐 한 이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자, 윗부분에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자, 얘는 조금 이쪽으로, 그리고 이 점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자, 여러분들이 저 점의 위치를 변경을 시키셔서 자, 구의 위치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구가 이 박스를 이제 파먹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B랩의 형태에서 B랩을 파먹는 방식은 솔리드 디퍼런스입니다. 우리가 라이노에서는 불리언 디퍼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퍼에서는 불리언 디퍼런스가 솔리드 디퍼런스예요. 자, 솔리드 디퍼런스를 쓰고 박스에서 9를 파먹는 거기 때문에 박스가 A로 들어가고 9가 B로 들어갑니다. 자, 결과를 한번 자, 보시면 자, 솔리드 디퍼런스 후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거 너무 얇게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만들면 아마 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을 좀 더 이동시켜서 저렇게 너무 얇은 부분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자, 바닥에 있는 애도 좀 더 바깥쪽으로. 네, 이 정도 하면은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얘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보로노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D 보로노이를 쓸 겁니다. 자, 보로노이 3D. 보로노이 3D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보로노이 3D에 적용시킬 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 솔리드 디퍼런스 내부에 점을 막 생성시켜서 그 점들을 가지고 보로노이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내부에 점을 만들어내는 팝3D, Populate 3D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Brep 내부에 박스처럼 Brep 내부에 점을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솔리드 디퍼런스가 아래 연결이 될 거고요. 자, 팝3D 자체는 박스 형태 내부에 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디퍼런스 후의 결과물은 박스가 아니죠. 이렇게 파먹은 형태죠. 자, 이 파먹은 형태를 넣으면 이 파먹은 형태를 무시하고 전체가 박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결국엔 다 저희가 보정을 하면 됩니다. 자, 팝3D를 사용을 해서 몇 개의 점을 만들지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에 100개 몇 개의 점을 만들지, 그 다음에 랜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도 seed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가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seed에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seed 값을 바꾸면 계속 무작위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세트의 점을 만들게 되죠. 자, 이 결과물을 이제 보로노이 3D에 연결을 시킬게요. 팝3D 결과물을 보로노이 3D에 연결을 시키면 다 꺼볼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그 점들을 가지고 3차원 보로노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베이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덩이 한 덩이로 다 보로노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찍었네요. 자, 우리는 기껏해서 이 점들도 잠깐 다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는 솔리드 디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굳이 이렇게 파먹었었는데, 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보로노이 3D 결과물은 결국엔 박스에서 비롯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파먹은 형태까지도 반영이 되는, 파먹은 형태도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Brep 인터섹션과 솔리드 인터섹션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방식을 하던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셔야 될 거는 이 보로노이 결과물, 이 보로노이 결과물과 우리가 파먹었던 이 객체들과의 교차. 우선 솔리드 인터섹션 한번 볼게요. 자, 솔리드 인터섹션. 자, 이 교차 형태를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엔 보로노이 객체와 우리의 형태가 교차되는 지점은 우리의 형태 부분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계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건물 형태와 보로노이 3D 보로노의 이 표면이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터섹션이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면으로 봤을 때, 자, 우리의 건물이 있고 보로노이 결과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인터섹션이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의 건물이 있다면 그거보다 약간 크게 보로노이 형태를 이렇게 크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터섹션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 경계 안쪽에 있는 솔리드 형태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의 좀 더 큰 보로노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로노이의 바운딩 박스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바운딩 박스는 이 보로노이가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로노이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 초기에 만들어놨던 요 박스 있죠? 요 박스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뭐 초기에 저희 같은 경우 박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얘를 바로 스케일로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박스로 시작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최종 결과물만 있다 싶으면 이 최종 결과물의 바운딩 박스를 새로 만들면 되겠죠. 자, 바운딩 박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그 최종 결과물이 다 포함되는 박스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바운딩 박스를 스케일로 조금 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의 중심은 이 박스의 볼륨 중심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에어리아를 사용을 하면 커브나 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 볼륨, 최적을 구하는 볼륨이라는 컴포넌트, 이것도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볼륨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m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자, 그 아이콘이 최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볼륨을 그 바운딩 박스에 연결시키면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요게 어디가 되겠죠? 요 중심점을 찾아줘요. 그게 스케일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약간 크게 할 거예요. 지금은 스케일 팩터가 0.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보다 좀 더 큰 수로 하면 됩니다. 뭐 대략 뭐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많이 크네요. 예. 이렇게 좀 더 큰 범위의 박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좀 더 큰 범위의 박스를 보로노이의 범위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리 건물 어디에 있죠? 자, 얘를 건물이라고 치고 요 건물 내부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로노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프리뷰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 부분이 보로노이고요. 그 안에 빨간색 부분이 우리 건물입니다. 결국엔 보로노이 덩어리와 빨간색 건물의 교차 지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덩어리를 찾게 하시면 돼요. 그게 솔리드 인터섹션입니다. 자, 솔리드 인터섹션, 우리 원래 건물인 요 솔리드 디퍼런스에서 나온 결과값과 그 다음에 보로노이 방금 만들었던 거 결과값 두 개를 연결시키면, 자, 한번 볼게요. 분리드 MT라고 나오네요. 잠시만요. 두 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디퍼런스한 결과값과, 네, 반대로 하니까 연결이 되네요. 자, 보로노이가 먼저 A로 가고 그 다음에 솔리드 결과값을 B로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도 약간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보로노이를 먼저 A에 집어넣고 건물을 B로 넣습니다. 자, 솔리드 인터섹션을 사용하는 방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솔리드 인터섹션을 사용을 하면 실제 이렇게 건물의 형태처럼 깎여나간 보로노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솔리드 인터섹션의 결과가, 자, 이러한 식으로 한 덩이 한 덩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솔리드 유니언을 통해서 다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유니언, 솔리드 유니언으로 다 합치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그 결과물을 다시 보면은 이게 잘 티가 안 날 텐데, 자, 내부에 있는 객체들은 다 유니온으로 모두 다 합쳐져서 그냥 덩어리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겉면만 이렇게 커브들이 쪼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스들이. 내부에 있는 거는 이미 다 합쳐져서 그냥 덩어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내부에도 이 라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3D 기본적인 솔리드 인터섹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에 보로노이 면들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다 살려서 작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부의 면들은 무시를 하고 겉에 있는 이 겉면의 보로노이 패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솔리드 유니온으로 내부는 다 합치고 겉의 면만 보로노이 패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슬라이드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요겁니다. 솔리드 인터섹션을 하는 방식. 자, 요거를 보시면은 보로노이 면이 있었을 텐데, 자, 그거를 스케일로 조금 줄여서 결국에는 파랗게 표시된 요 면들을 만들 거예요. 사각형 면들을.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ubdivision, 메쉬 subdivision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면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로노이는 당연히 삼각형, 사각형 이상의 점의 개수로 면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삼각형하고 사각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 단순한 방법이 그러면은 면의 커브를 조금 작게 스케일로 줄이고 그 두 커브를 로프트로 면을 만들면 결국엔 사각형들로 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subdivision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굳이 사각형으로 면을 분할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면들 하나하나를 다 따내고 그 커브를 다시 스케일 다운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옵셋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군데, 특히나 이렇게 파먹은 군데에 있는 그 보로노이 면 라인은 평면에 있지가 않잖아요. 곡면상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옵셋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스케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솔리드 유니온으로 한덩이 되어 있는 애를 자, 디컨스트럭트 뷰랩으로 쪼개겠습니다. 자, 디컨스트럭트 뷰랩으로 다 면을 쪼개고요. 자, 이렇게 다 쪼개진 면들을 한번 스케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자, 면을 줄일 거고요. 나중에 면에서 커브를 추출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면을 줄일 거고요. 자, 이런 곡면 같은 경우 단순 옵셋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사용하는 거고, 스케일의 중심은 이 페이스의 중심을 쓰면 되겠죠. 자, 에어리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중심이 계산이 되네요. 자, 요 에어리아 중심을 가지고 스케일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면도 중심으로 스케일 다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스케일은 이제 퍼센트 값이기 때문에 자,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어 놓고요. 대략 한 0.8 정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8 정도로 스케일 다운된 면이 만들어졌죠. 자, 이 두 면들을 다 오리지널 면도 커브로 추출하고, 자, 커브, 자, 페이스, 서피스에다가 커브를 연결시키면 그냥 바로 커브가 추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 다운 시킨 애도 커브를 추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일 전 커브와 스케일 후 커브를 로프트를 시켜야 될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각 커브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모든 커브가 아까 솔리드 유니온을 한 이후에 디컨스트럭트 뷰랩으로 쪼갰기 때문에 모든 커브가 다 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다운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로프트를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커브끼리만 로프트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프트 옵션에다가 바로 이 커브 연결시키면 여기에 있는 일이 다 로프트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모든 커브가 한 번에 다 로프트를 하려고 계산을 할 거예요. 당연히 에러가 날 거고 아마 이 프로그램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로프트 같은 거, 바운더리 서피스 같은 그런 것들은 미리 한번 이 패널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커브가 쌍으로 로프트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브랜치를 쪼개주면 되겠죠. 자, 커브에서 그래프트, 밑에 커브도 그래프트. 자, 그런 다음에 로프트에 집어넣으면은 요 두 개의 커브끼리만 쌍으로 로프트가 됩니다.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쵸? 이렇게 한 쌍으로 로프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로프트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프트 작업이 필요하다면 필히 그래프트 하고 로프트를 연결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프트가 됐기 때문에 기본 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메쉬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로프트 결과물을 보시면은 각각의 오픈 비례브로 되어 있겠죠. 로프트에 의해 만들어진 요 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오픈 비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비랩을 쪼갤게요. 요 사각형 한 면 한 면씩 분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디컨스트럭트 비랩으로 다 쪼개고요. 자, 다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 하나하나가 바로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 사각형을 심플 메쉬로 변환시키겠습니다. 자, 심플 메쉬로 사각형 하나하나를 면으로 변환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심플 메쉬를 다 합치겠습니다. 조인, 유버버드 조인 메쉬를 사용을 해서 각각 하나하나로 쪼개져 분할되어 있는 요 페이스들을 다 이어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M과 M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 브랜치가 쪼개져 있으니까 얘를 플래튼, 요 M 부분에 플래튼을 해서 한 덩어리로 다 들어올 수 있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메쉬로만 구성이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버텍스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웰드 옵션을 키실 수도 있어요. 1000개, 아까는 3000개였는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버텍스 수가 줄어들죠. 뭐 계산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메쉬 조인까지 끝냈으면 이제부터 분할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진 애들 베이크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조인 후의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별로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सब디비전 하기 전에 메쉬의 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메쉬 면마다 서로 뒤집어진 방향이 다른 노말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게 유니파이 메쉬 유니파이 노멀즈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메쉬 유니파이 노멀즈는 기본 그래스허퍼 컴포넌트가 아니고요. 메쉬 에디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생기는 추가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메쉬 에디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요. 이 유니파이 노멀을 지나고 보면 결과물을 다시 베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노말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로 덩어리 내부로 다 노말이 정리가 된 거죠. 그냥 한번 뒤집으면 건물 바깥쪽으로 다 노말이 정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고 두께를 줘볼게요. 캐트멀 클럭. 그 다음에 최대 레벨은 3 레벨까지. 자, 1부터 3까지의 넘버 슬라이더 만들어 놓고 메쉬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캐트멀 클락 한번 3단계까지 해보시면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주겠습니다. 메쉬 thicken. 그리고 아까 유니파이 후에 이제 메쉬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께가 안쪽으로 갈지 바깥쪽으로 갈지 정해집니다. 지금 두께가 너무 5가 생각보다 두껍네요. 자 2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베이크를 해서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크 후에 메쉬 결과물이고요. 라이너에 선택해서 보시면 closed mesh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제대로 닫혀진 형태가 되어 있긴 한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로노이 자체가 보로노이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팝3D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점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로노이를 만들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좀 객체가 꼬여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어딘가에 굉장히 작은 보로노이 한 셀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작위로 만들다 보니까. 자, 굉장히 작은 셀 덩어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두께 2mm 줬을 때 그 두께가 잘못 꼬여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팝3D가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면이 꼬여져 버리게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팝3D의 시드 값 변경을 해 보면서 최대한 안 깨지는 그 경우의 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선 팝3D를 단순하게 50개만 줄여볼게요. 자, 점의 개수를 변환할 때도 저 뒤에 단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 금방금방 되진 않네요. 자, 여기에서도 벌써 꼬여져 버리죠. 자, 이거는 뭐 딱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운트 개수와 시드 넘버를 계속 바꿔가면서 가장 작은 형태, 꼬여져 버리지 않은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설사 꼬인다고 하더라도 3D 프린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무작위라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솔리드 인터섹션을 사용한 방식이고 건물 외곽까지, 왜냐하면 덩어리 교차점을 찾기 때문에 건물 이 외곽선까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비랩 인터섹션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곽 라인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번엔 비랩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솔리드 인터섹션 했던 거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한 방식이니까 자, 얘는 그룹 시켜놓고 잠깐 치워놓고요. 자, 이번엔 비랩 인터섹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랩 x 여기 있네요. 비랩 인터섹션, 비랩 x라고 치면은 인터섹션 쪽 내용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비랩이라고 써 있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교차되는 라인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면에 뭐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있다 치면은 솔리드 인터섹션은 이 덩어리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근데 비랩 인터섹션은 이 교차되는 라인을, 경계 라인을 찾아줘요. 그게 약간 다른 겁니다. 덩어리를 찾느냐 경계 라인을 찾느냐, 그게 약간 다르고요. 자, 아까처럼 하나씩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보로노이 3D 형태랑 그 다음에 솔리드 디퍼런스 건물의 형태죠. 얘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아까는 요 경계 라인까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되겠죠. 보로노이 3D 형태. 자, 이 보로노이 3D 형태와 이 안쪽에 있는 건물 라인과 교차되는 커브,
찾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 경계 부분은 안 만들어지고요. 실제 교차되는 요 덩어리의 라인들만 찾아지게 됩니다. 조금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이 외곽 라인은 안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랩비랩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볼 거고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로프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로프트. 자, 이 비랩비랩의 결과값은 커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 커브로 만들어지고요. 이 밑에 있는 방식으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커브를 줄일 거고요. 각 커브의 에어리아 중심 찾으려고 하니까 얘는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플라너. 자, 얘는 그 커브의 형태를 보시면은, 자, 커브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복잡한 폴리라인 커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어리아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막 꺾여져 있는 폴리라인은 단순 에어리아가 아니라, 자, 폴리곤 센터를 쓸 겁니다. 자, 폴리곤 센터. 자, 폴리곤 센터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폴리라인의 각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요.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얘도 에러가 나네요. 센트로이드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몇몇 부분에 이렇게 몇몇 부분에 커브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교차가 계산이 되지 않는, 교차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네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빨갛게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뭐 이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게 아니라 값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줄 수는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값이 없는 부분의 브랜치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게 clean tree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clean tree로 널 값을 제거한다든지, 뭐 인밸리드한 값을 제거한다든지, empty 값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브랜치를 쓸데없는 걸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지나가 보면, 자, 널 값 여기죠. 얘가 지금 true로 되어 있고, empty도 true, empty가 false로 되어 있네요. empty를 invert 시키면 아까 0007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값이 없는 empty 값의 브런치는 아예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얘를 다시 폴리곤 센터로 가면 그래도 안 되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마 폴리곤, 정확하게 폴리라인이 직선의 폴리라인이 아니라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직선의 폴리라인으로 다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점을 추출해서 그냥 바로 직선으로 다시 폴리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간 단계에 그 작업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잠깐 뒤로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뷰랩으로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다시 폴리라인으로 그릴 거고요. 폴리라인. 자, 이 뷰랩으로 만들어져 있는 라인을 익스플로드로 한번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로 깨고요. 그러면 버텍스가 만들어질 텐데, 자, 이렇게 닫혀진 라인의 버텍스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똑같은 위치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사용을 하시지 말고, 자, 예전에는 이 점들의 리스트에서 보이려나? 네, 되네요. 자, 첫 점과 끝점이 보시면 동일한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것들만 지울 수도 있어요. 컬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모두 첫 번째 점들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익스플로드 후에 컬 인덱스 작업 그리고 폴리라인,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discontinuity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discontinuity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시작점과 중복되는 끝점은 그냥 하나로 찾아집니다. 자, 이 커브를 discontinuity에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아까 그 굳이 컬 인덱스로 지워야 했던 첫 번째 점과 끝점, 얘를 퉁쳐서 하나의 점으로 뽑아내줘요. 자, 얘를 그냥 바로 폴리라인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닫아야겠죠. 자, 인버트로 닫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주황색이 표시가 되죠. 아까 클린 하기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슨 empty라는 그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자, 이제 여기에서 클린 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empty 값이 없는 브랜치는 다 깨끗이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라인으로 직선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폴리건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죠. 자, 요 주황색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요 주황색을 클린 트리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다 프리뷰를 끄고요. 여기도 자, 베이크 아까 제가 시킨 게 있었네요. 자, 이렇게 폴리곤의 센터가 구해졌고요. 자,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점들의 값으로 평균 중심을 구한 거, 그 다음에 엣지들의 위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케일을 줄일게요. 중간값.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네요. 이 점들의 중간 평균 값은 저 안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 곡면 서피스가 저 안쪽으로 스케일 다운이 되는 거 보니까 딴 걸 쓸게요. 중심을. 많은 차이가 없긴 하네요. 자, V를 쓰건 엣지를 쓰건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팩터 값만 좀 조정을 할게요. 한 0.8 정도. 아까도 0.8을 사용했죠. 자, 0.8 팩터로 바꾸시면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폴리건이 폴리건 중심으로 스케일 다운돼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로프트에서 한번 결과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트 하기 전에 트리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둘 다 각각의 트리로 쪼개져 있죠? 그러면 제대로 로프트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로프트. 자, 보시면은 null profile curve was removed. 또 에러가 나네요. 자, 얘도 한번 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후 값과 스케일 전 값. 자, 아마 요 트리 레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얘는 5개로 쪼개져 있고 4개로 쪼개져 있죠. 자, 그러면 simplify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implify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 얘도 여기서 simplify를 한번 해볼까요? 되네요. 자, simplify를 했는데도 개수가 안 맞네요. 이 뒷부분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개수 99개부터 막 널 값도 나오고 그렇게 되네요. 제가 자, 스케일 다운을 시킬 때 얘를 가지고 바로 스케일 다운을 시켰네요. 널 값도 포함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스케일 다운을 시켰는데, 클린 트리로 깨끗이 정리가 된 애를 스케일 다운을 시켜야 되죠. 자,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갔어야 돼요. 자, 그리고 로프트 시킬 때도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애들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깨끗하게 정리가 된 애들과 그리고 스케일 다운 시킨 거를 가지고 하면 제대로 됐네요.
심플리파이를 한번 꺼볼까요? 심플리파이를 꺼도 작동을 제대로 하네요. 두 개의 트리가 똑같네요. 자, 트리 구조가 두 개가 동일하죠. 자, 아까 제가 로프트 하기 전에 로프트를 시킬 객체를 잘못 연결했었는데 그거 주의를 하세요. 클린 트리로 정리가 된 후에 값과 그거를 스케일 다운 시켰던 거, 요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로프트를 해서 이렇게 면을 다 만들어 냈어요. 여기 아직 이게 켜 있네요. 자, 이렇게 로프트를 해서 면을 정리가 된 다음 단계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들 요 부분이 되겠죠? 요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은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로 복사를 하고 요 뒷부분만 그대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값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인이 안 됐네요. 네. 이런데 이렇게 터져 있는 곳이 있는데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한 것들 그리고 걔를 deconstruct view앱으로 face를 다 쪼개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쉬로 다 변환을 시키고 웰드 시킨 것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베이크를 시켰더니만 얘도 노말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그 노말을 맞춰주기 위해서 유니파이 노말을 진행을 하고요. 유니파이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네요. 자, 한번 여기서 한 단계를 추가시켜야 되겠네요. 자, 로프트 한 결과물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이 옆면에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지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면의 요 엣지와 요 면의 요 엣지가 둘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쭉 진행을 하고 보면은 요 두 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엣지가 두 개가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엣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도록 요 중간에 한번 유니온을 시킬게요. 비랩 조인이죠. 자, 조인. 자, 비랩 조인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 플래튼으로 퉁쳐 버릴게요. 자, 이 결과값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랩 조인 후에 결과값은 한 덩이죠. 한 덩이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엣지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요 페이스의 엣지와 요 페이스의 엣지가 결국엔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조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분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뒷부분에 다시 분할 작업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쭉 후반 작업을 한번 보시고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중간에 터져 있던 그 엣지 때문에 터져 있던 게 제대로 다 막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면은 이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렵기는 할 텐데 요거를 한 세트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거나 이 샘플을 참고를 해서 후반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요거를 그냥 세트로 예제를 샘플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개를 한번 최종적으로 형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뷰랩 인터섹션 한 거죠. 솔리드 인터섹션과 뷰랩 인터섹션을 한번 결과물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 있고요. 자, 얘는 생각보다
어딘가 꼬여져 있는 게 그나마 없네요. 네, 다행이네요, 얘는. 그 다음에 솔리드 인터섹션으로 한 것,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인터섹션은 이렇게 중간에 터지는 게 있어서 좀 더 불안한 방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끝부분, 요 끝부분도 처리가 됐다. 좀 더 박스의 형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부 말씀드린 대로 이 내부는 다 없습니다. 겉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만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실제 내부에 있는 그 구조체까지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겉면에 패턴, 보로노이 패턴을 가지고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이 구조체를 만드는 이 샘플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